또 지난 5월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까지 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집값이 평균이 이제 10억 원을 넘겼어요. 서울 집값 10억 원을 웃돈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상승 흐름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아래로 이제 내려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나. 아, 금리가 막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막 그런 난리가 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한 1, 2년 정도 뭐 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일시적인 조정을 이게 집값의 뭐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두려운데요. 과거에는 이게 좀 달랐어요.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주춤하다든지 월세가 주춤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 주춤하고 이게 서로 밸런스가 좀 맞았는데 최근에는 매매, 전세, 월세가 트리플 강세입니다. 최근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일단 전세 같은 경우 전세 상승률을 보게 되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1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같습니다. 2014년 정도 되죠. 박근혜 정부 때 왜 전세가 많이 올랐을까 생각하면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집값은 또 안정이 됐어요. 매매 가격은 안정인데 전세가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2011년도 제 기억으로 51%에서 2016년 71%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봅니다. 왜? 전세 가격은 올라가. 근데 매매 가격은 많이 오르지도 않아. 월세도 많이 오르지도 않아. 전세 매물은 또 있어. 그러니까 가격을 대출을 받아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려주면 돼. 대출 받아서 금리도 그때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자 지금은요. 트리플 강세입니다. 일단 전세 가격도 올라가요. 힘드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전세로 가야지.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집 사야지. 대출도 안 나오고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트리플 강세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나? 12년 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죠. 왜?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 가격은 안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멈추고 이제 집값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2017년부터 또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좋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정이 되겠지? 지금은 안정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4만 7천, 4만 9천 원 정도 나왔는데 입주 물량이 나와줘야 전세든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순통을 돌립니다. 특히 전세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올해가 2만 7천, 2만 8천 호 정도, 작년이 4만 3천 호 정도, 내년이 1만 7천 호, 2028년에는 1만 1천 호까지 줄어듭니다. 2028년에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좀 죄송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전세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세난은. 월세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죠.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세난은 시대 흐름상 전세 제도가 불확실성, 안정성, 사금융이기 때문에 이거는 월세로 가는 게 정상이야. 자연스럽게 전세가 줄어드는 게 맞아. 정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게 시대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더 이상 사금융에 의존하기는 힘든데 이미 자리를 잡은 제도가 전세 월세가 5대5 정도 비율이라면 이게 소멸이 되고 월세로 넘어가는데 한 20년 정도의 시차는 둬야 되거든요. 연착륙을 해야죠, 그죠? 서서히 가난세 서서히. 어쩌듯이 우리가 못 느끼게 20년 후에는 월세 시대네? 전세가 없어졌네. 뭐 그렇게.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2년 만에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입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고요. 또 정책의 부작용, 2+2 계약갱신 청구부터 시작해서 토지거래 허가, 또 대출 받으면 실거주 의무도 해야 되고 또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특별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또 전세난을 부추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산에 이제 강연을 갔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강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세 끼고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해놓은 거죠. 네. 비거주 1주택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없어지고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간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한 5억, 10억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사 가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거주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전세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그 세입자는 또 어디로 가나요? 세입자가 부산에 가면 제로섬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 세입자는 서울 어디에 떠돌거나 경기 인천으로 갑니다. 그럼 수도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입주 물량과 시대적 흐름이 전세를 소멸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다. 굉장히 좀 괴롭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는가?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스스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정부가 해결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매매 집을 사든지 다 좋은 방법인데 저는 결단을 좀 서둘러야겠다. 만기가 남아 있더라도 만기까지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이라도 미리 요즘 집주인한테 1년 남았는데 미리 빼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좋아합니다. 왜?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안 해줬는데 지금 전세가 3억인데요. 지금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4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협조를 잘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협조를 받아서 왜 내년 되면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가면 6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사든지 다른 전세를 구하든지 월세로 가든지 대출 받아서 사든지 지역을 옮기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품귀와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집 사기가 더 어렵다는 공포 때문에 최근에 이 30, 40 세대에서 경기 수도권 10억 이하 아파트를 패닉 바잉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의 영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생존 전략이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2030이 항상 제 머릿속에도 2030 젊은 분들은 진보 성향이야 라는 게 저 나름대로 고정관념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거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2030들은 40대 이상에는 이제 좀 남아 있는데 2030들은 합리적인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전월세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신혼부부들이 2030 특히 이제 30대들이죠. 주택 구매의 핵심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신혼부부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서울에서 한 3만 5천 쌍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4만 2천, 2025년에는 4만 9천 쌍이 결혼합니다. 약 5만 정도. 올해는 5만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쌍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가구수 분할을 뜻해요. 없던 수요가 떡하니 더 생깁니다. 부모님 집에 살다가 아니면 원룸에 살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월세 살다가 튀어나와서 가정을 만들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집이 이제 필요한 유효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없던 수요가. 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수요 증가고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도 수요 증가인데 이 가구수 분화는 더 강력합니다. 왜? 직접적인 구매 능력을 가진 유효 수요가 구매 욕구까지 있는 거거든요.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세로 가는데 지금 전세 판이 흔들렸잖아요. 매물도 없어. 가격도 올라가. 월세 가격 올라가.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 선택지가 2가지더라고요. 이제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가시는 분은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전세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버리거나 이 둘 중입니다. 그래서 월세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울에 뭐 오피스텔 같은데 이제 월세로 가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기회를 노려보는 거고요.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안에서 첫 번째는 삽니다. 사면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냐면 성북구, 동대문, 서대문, 노동항까지 금강구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쪽 지역들로 갑니다. 15억 이하, 3분 이하 지역들로 이제 막 가는데 특징이 뭐냐면 2020년, 2021년에 집값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10억입니다. 집값이 10억인데 집주인이 11억 올려 따라가 12억, 13억, 14억 계속 따라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0억에서 11억, 12억까지 가잖아요. 멈춰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돈이 지금 3억, 4억 정도 있는데 생애 최초 대출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뭐 10억, 11억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20년에는 미친 듯이 따라가던 시대고 지금은 그런 포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보다는 덜 오른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장은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필요한 분들이 못 사니까. 그러면 이게 포모는 아닌데 살 사람들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 따라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면적을 줄이거나 외곽으로 갑니다. 아니면 단지를 옮깁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서구 많이 올랐죠. 한 8억 하던 게 지금 12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강서 그 6단지 강변에 6단지가 이제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6단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3단지, 2단지, 옆단지로 막 9단지 이렇게 막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도로 가는데 서북 쪽에서는 은평 고양시로 팝콘처럼 피어가고요. 노동강에서 밀려나신 분들은 남양주나 의정부, 양주로 튕겨나가고 동쪽에 가시는 분들은 구리, 남양주, 하남으로 튕겨나가고 남쪽은 광명, 용인, 수지, 동탄 이런 지역으로 막 팝콘 터지듯이 막 튕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6월 3주차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주간 상승률은 0.27%, 6월 2주차도 0.27%인데 구별로 또는 시별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강남 쪽은 0.2%대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조금 이렇게 가는데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노도강 이런 지역들은 생각보다 상승폭이 0.3%대고요. 경기도는 뭐 광명은 0.4%대, 동탄은 뭐 반도체 셔세권까지 겹쳐서 저는 동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월 3주차 통계를 네네. 보게 되면 2.22%입니다. 주간 상승률이 이게 야. 누적 상승률이 아니라 주간이 2.22%인데 아직 성과급이 안 나왔는데 네.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탄 현장에 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사내 네. 대출도 나오고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난이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동탄에서는 동탄역 주변이 제일 비싸거든요.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금 22억이 넘었습니다. 전용 8사가요. 8사가요. 네, 전용 8사가. 야. 강남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탄이 전용 8사가 22억이 넘었다니까요. 40km면 꽤 먼데. 네. 와, 네. 근데 매물이 없어요. 오. 22억도 매물이 없다니까. 문제는. 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야 우리 내년에도 성과급 받지? 후내년에도 성과급 받을 거지? 부부가 한 분은 삼성 한 분은 하이닉스 다녀. 그거 사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 빌릴 수만 있다면 빌려서 삽니다. 기존 집이 있으면 팔고 갈아탑니다. 무리해서라도. 왜? 안 무리하죠. 내년 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롯데캐슬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우남이나 더샵이나 뭐 한화 아파트들이 쭉 치고 올라가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에서 한 3km 떨어진 아파트들은 안 올라다가 최근에는 한 6억대 하던 게 이제 7억대로 한 1억 정도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쫙 퍼져나가고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동탄은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또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되나? 사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세금 얘기를 했는데 뭐 보유세도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지역 규제를 동탄으로 또 묶을 것인가? 이게 또 국토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묶어야 되거든요. 정량 요건은 해당이 됐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15일 발표할 때 대책 발표할 때 풍선 효과 차단하겠다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잖아요. 근데 풍선 효과가 생겼잖아요. 또 지정하게 되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아마 국토부도 지금 마지막까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데 2.22%이 통계를 보면 더 이상 고민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는 파급력이 크다. 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인천, 뭐 금단이나 송도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 청라나 아니면 양주, 남쪽으로는 오산 이런 지역들까지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목돈 한 1, 2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인데 지금처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어떤 선택하면 좋을까요? 1, 2억. 이게 진짜 고민되는 돈입니다. 이게 큰 돈이긴 해요. 네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1, 2억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모으기는 정말 어려운데 1, 2억은 이제 집 살려고 하면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음. 근데 저는 1, 2억이다. 물론 그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 서울을 좀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1억, 2억으로도 찾아보면 저는 주거 안정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은 올라가도 좋은데 지금 월세 살고 전세 살면서 주식을 아주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일단 집을 하나 사는데 그럼 1억 2억으로 집 살 데가 있나요?라고 하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안산이나 인천 쪽에 가면 일단 교통망이 중요해요. 교통망이 떨어진 곳에 저렴한 아파트를 사기는 좀 안 되고요. 그러면 7호선 라인을 먼저 보자면 부천 그 7호선이 강남에서 뭐 더 올라가게 되면 저 노원구까지 갑니다. 쭉 가서 가산 디지털 찍고 이제 나중에는 청라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삼산체육관 굴포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동 신도시 지나서 삼산체육관 인천 북해동 있고 굴포천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도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금 지정 막 그 하고 있거든요. 좀 노후된 아파트도 찾아보게 되면 한 2억대에서 3억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1억, 2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7호선 타면은요. 가산 디지털까지 금방 갑니다. 20분, 25분 갑니다. 제가 오늘 녹화해서 좀 늦었는데 상암에서 오는데도 1시간 20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하철 7호선 타면 인천에서 굴포천이나 삼산체육관 있는 데서 가산 디지털까지 그게 한 20분, 25분이면 오니까 저는 그렇게 교통망이 갖춰져 있는 곳들 그리고 여의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공사하는데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계획은 2028년 이제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산 쪽에 가보면 뭐 성포동, 성포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들도 전용 59가 3억대 정도 물건들이 있거든요. 용적률도 150%니까 나중에 재건축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들 또는 GTX가 연장되는 구간들 뭐 수원역 주변이라든지 그 GTX가 안산에도 들어옵니다. 번호동 주변에 그쪽에도 알아보시면 되고 찾아보면 그 신분당선도 지금 연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원 구간 보게 되면 이제 화서역에서 화서역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가게 되면 구운역인가 뭐 이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연장 예정이거나 연장되어 있는 곳들 중에 1억, 2억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충분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새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1억, 2억으로는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2억으로 이제 생애 최초 받게 되면 금단신도시 같은 경우 금단신도시도 계양역까지 공항철도가 다니고 인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 주변은 한 7, 8억씩 해요. 역 주변은. 그럼 여기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브랜드가 완전 A급 브랜드가 아닌 아파트들은 5억 6억대 가능하니까 2억으로는 5억 6억대 접근 가능하거든요. 청라지구 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찾아보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 해결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몸테크를 좀 해야 되는데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1억 2억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를 사는데 저는 이왕이면 지금 오성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4년 임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거든요. 왜 4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물론 뭐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을 바라본다면 뭔가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죠. 네.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나 이런 쪽에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속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면 다 해줄게. 근데 이게 사실 기회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은 사실 1억, 2억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뭐 이제 동의서를 거둔다든지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장인 뉴타운도 지금 2억으로는 아슬아슬하긴 한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닷컴 이런 데 가보면 구역들 나오니까 찾아보고 구역 지정 안 된 곳들이라도 동의서 받고 노후도가 좀 떨어지고 너무 신축 많으면 안 되고 그런 또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좀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전세 월세 살면요 2년 후 4년 후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전세금 올려주고요. 월세 가격 올려주고 그 사이에 집값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 아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저 기다리면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려운 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깊이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전략인데 만약에 그래도 떨어졌어. 금리가 올라서 내년에 떨어졌어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그냥 들어가세요. 40%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좀 풀거든요. 규제 지역에서 풀어주고 대출도 뭐 보금자리 같은 거 좀 만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PF나 금융권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30% 떨어지면 그때는 저는 진짜로 용기를 내서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 나는 떨어질 때 해보니까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80% 분들이라면 자금에 맞춰서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사시든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지하철역 연결되는 아파트 사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동탄 신도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규제하면 팝콘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병점구라든지 병점도 가격대가 비싸지 않습니다. 오산 이런 데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만 좋은 데만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1번은 주거 안정이다. 내 삶이 안정이 돼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두 눈 뜨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